동서양 미래예측학 분야로 본인의 고민을 해소해 보고자 하시는 분은 동서양 미래예측학 밴드에서 비밀 댓글이나 cjm9404@naver.com으로 간단한 사연과 함께 질문사항을 보내주시면 익명 처리 후 저희 채널에서 최선을 다해 해소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거기에 어떤 환경에 계속 그렇게 진화되어 왔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노출되니까. 그래서 이제 하늘의 기운이 그렇고 땅도 마찬가지예요. 위도 경도에 따라서 그 땅의 기운이 또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은 고구마를 강화해서 심는 거하고 저 경상남도나 이런 데 심는 거하고 맛이 틀려. 똑같은 걸 갖다 심어도 그건 뭐냐? 땅의 그 차이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좋은 쪽으로 맞춰보자는 거지. 그게 이제 풍수거든. 그러니까, 그 하늘과 땅, 즉 자연의 기운을 우리 인간에게 유리하게 잘 이용하는 게 풍수학이에요. 그래서 풍수는 경험학이에요. 그러면서 실용학이에요. 근데 이제 도구가 그동안에 우리 이제 뭐라나 앞에 앞선자 써서 그 선인들이 이걸 책을 많이 만들어 놨어. 근데 그 책 만든 사람도 사람이야. 근데 우리 후학들이 그 많은 책을 다 읽고 습득하려니까 너무 어려워. 이유가 뭐예요? 너무 사족이 많아. 그리고 너무 어렵게 해놨어. 그리고 이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몰라. 네. 근데 내가 이렇게 공부해 보면서, 물론 나도 아직까지도 부족함이 많지만, 내가 하면서 느낀 게 뭐냐. 정말 보통 비법이라는 게 별거 아니거든. 알면 별거 아니야. 모를 때는 대단해 보이듯이, 그 작은 거에서, 우리 생활에서 그게 다 있는데, 우리는 그냥 무관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 생활할 때, 집에서 보통 문을 내거나 대문을 놓거나 침대를 놓거나 할 때도 풍수 공부 안 해도 나름대로 가장 편리하게 놓거든. 아, 이 침대는 이렇게 놓으면 되겠다. 이래 놓으니까 문이 부딪히네. 이런 게 있는데, 그걸 좀 더 이제 그 관심 있는 사람들이, 관심 있게 봐서 그걸 이제 이론적으로 이렇게 좀 적어 놓으니까, 부학들이 공부하기 쉬운데, 문제는 뭐냐. 이럴 것이다라고 하고 적어 놓은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풍수는 암기가 아니고 이해더라. 네. 이거는 이해를 해야지 암기해서는 절대 되는 게 아니더라. 그래서 그거의 바탕이 되는 게 뭐냐? 풍수에 팔괘, 선천팔괘와 후천팔괘. 이게 요걸 풍수를 이제 볼 수 있는 이론적 기본 도구가 되는데, 우리가 주역 팔괘 괴는 웬만하면 사람들은 다 알아. 주역 그러면 다 아는데, 우리 태극기에도 있잖아. 건곤 감리가 다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9개 궁에 방위가 나오고 거기에 팔괘가 들어가는데, 이제 선천팔괘는 그러니까 그 태초에 이 지구가 위치하는 그 천을 나타내는 선천팔괘. 그래서 이걸 체라고 하고, 후천팔괘는 용으로 그렇게 이게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선천팔괘를 보면 우리가 이거 공부한 사람은 알겠지만, 어쨌든 동서남북 이거는 변함이 없어. 그래서 남과 북쪽에 건하고 곤하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거든. 그러면 이걸 갖다가 그 하늘 건자니까 천지정위하고
했거든. 그래서 손방에는 태가 들어가 있거든. 태가 있고, 건방에는 건이 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간이 와 있다고. 그래서, 이 연못과 산, 그러니까 산택이 통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진궁에 화가 와 있는데, 화하고 맞은편에 이게 저수지 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화가 불상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간궁에 있는 진과 곤궁의 손이, 내품이 상박하고, 그래서, 바람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고 이러면서 모든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거든. 그래서 마지막에 팔괘가 상착을 한단 말이지. 각자 자리를 잡으면서 뭐가 생겨? 그 육친이 있잖아요. 노모, 노부, 장남, 장녀, 이렇게 자리를, 하게 되는 각자 자리를 잡아. 그래서, 그 체에서, 변화한 9,800, 이것으로 우리는 다 사용을 하는데, 그 방위마다 고유의 기운들이 다 있다는 거지. 그러면은, 아니, 방위마다 고유의 기운, 그건, 우리가 어렵게 괴로 표현해 그런데, 그러나 그 괴는, 우리가 형이상학적인 이런 뜻까지 다 합류하기 때문에, 그렇게 상수리라는 그걸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공부한 사람들은 이제 여러 어떤 사업마다 그것을 접목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일반 학교에서는 그냥 동쪽, 동남쪽, 남쪽 이렇게 하잖아요. 어쨌든 이 지구는 동쪽에서 해가 뜨는 건 사실이거든. 그래서 그걸 우리는 진궁이라고 해. 그리고 숫자로는 3이라고 그러고. 근데 얘들이 갖고 있는 고유의, 그 상이나 니나 이게 다 있다라는 거지. 그걸 보고 우리는, 분석을 하는데, 그냥 현실적으로 그거 다 떠나서 집이 한국 사람들 특히 좋아하는 방향이 있어. 남양집 제일 좋아하거든. 왜 좋아해? 햇빛이 잘 들어오니까. 그리고 겨울에 따뜻하고. 그래. 그런데 나는 이게 상태가, 특히 이제 사당동 같은 경우에 관악산, 그러니까 과천 쪽으로는 당연히 남양집이 돼. 그러니까 한강 북쪽에 있는 집들은 당연히 남쪽으로 집을 짓게 돼 있어. 근데 이 관악산 남쪽에 있는 집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죠? 틀어져. 서양으로 틀어지든가 동양으로 틀어지든가 이렇게 틀어지더라고. 가서 보면. 그렇다고 꼭 북쪽으로 놓는 경우는 잘 없더라고. 꼭 옆으로 틀더라고. 난 그것도 잘못됐다고 보거든. 순리를 따라야 되거든. 순리. 이제 그건 좀 더 디테일하게 나가는 부분인데, 그것들 하나하나가 거기에 사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더라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는 고리타분하지만 이제 풍수라고 얘기를 해. 사실 우리가 사주팔자도 엄밀히 따지면 연월일시야. 그 연월일시를 기호로 표시했을 뿐이야. 근데 그 기호가 너무 오래 또 옛날부터 써오다 보니 뭔가가 고리타분하고 막 캐캐 묵은 것 같아. 왠지 잘못 이해해서 그러거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암호 이러면 알아듣는데 사실 그게 자연의 암호야. 단지 풀 줄 몰라서 또는 잘못 풀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것은 대자연의 변화를 기호로 표시해놨을 뿐이야. 그래서 그걸 누가 잘 풀이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잘 보냐 못 보냐 또는 정확하냐 이제 이런 차이인데, 풍수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까 저쪽 저 식당을 보고, 우리 식당 잘 될까요? 네, 안 됩니다. 그 옆으로 골목도 나 있다고. 그러면 보통 보면은 사거리에 모퉁이의 가게들이, 사람들이 보통 약국이나 막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 왜? 제일 잘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사거리가 있지만 4개 모퉁이에서도 잘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 2개가 잘 되면 2개가 잘 안 돼. 자꾸 바뀌거나 아니면 그거 하는 사람이 이상하게 겉은 화려한데 내부적으로 계속 돈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 그건 뭐냐? 기의 흐름 작용이거든.
근데 기는 내가 아까 눈에 안 보인다 그랬어. 안 보이기 때문에 몰라. 단지 이렇게 생각하지, 우리 인간들은.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 아니면 다른 데서 핑계를 잡아. 나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게 나라 경제가 꼬라지가 이래서 그래. 물론, 그거는 큰 환경이기 때문에 영향 분명히 있어. 네. 그 나라의 영향 또는 세계적인 경제적인 영향 분명히 있어. 네.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자리가 좋으면 최소한 현상 유지는 한다는 거지. 근데 다 나빠. 자리도 나쁘고, 경제도 나쁘고, 막 다 나빠. 이러면 거의 뭐, 예, 밟은데 또 밟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그러면 그 어. 집은 딴 사람이 들어와서 그 마찬가지. 영업을 해도 똑같아요. 네, 마찬가지. 그러면 단독주택을 짓는다 그러면 처음에 방향을 잘해서 지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그렇지 않고 있는 상태로 딴 사람이 와서 살아도 똑같다는 거잖아요.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 왜냐? 이것도 또 이제 참 얘기가 복잡해지는 건데, 우리가 지지를 12띠를 해놨어. 네. 똑같은 땅인데 여기에 쥐가 들어오느냐, 소가 들어오느냐, 닭이 들어오느냐. 쉽게 말해서, 이런 이제 뭐 장이 하나 있어. 거기다가 닭을 넣으면 닭장이 돼. 근데 개를 갖다 넣으면 개장이 되거든. 근데 이 크기에 따라서 개가 들어가서 살기가 편할 것이냐, 닭이 들어가서 편할 것이냐, 이거거든. 근데 개인적으로의 기운이 또 달라. 왜? 타고난 명에 따라서, 그 기운이 다른데, 그걸 내가 이제 그냥 띠로 표시해 놓은 건데, 일단 이런 거지. 풍수는 뭐냐면, 이 터가 나쁘다 이러면, 쉽게 말해서 이래 생각합니다. 여기에 막 그 집안에 물이 새고, 바람이 숭숭 들어와. 그러면 여기에는, 개가 들어와도 불편하고, 닭이 들어와도 불편하고, 누구가 들어오더라도 불편하다는 거지. 그거를 내가 경험한 게 뭐냐면, 내 그 후배가 사찰, 절을 하나 구입하려고, 이제, 그래서 저 아산에서부터 이까지, 서울까지 사찰들 나온 거를 쫙 다 보러 다녔고, 수십 개를 봤어. 절도 많이 나왔더라고. 안 돼갖고 내놓은 게 많아.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 한 몇 년 전인데, 보면서 내가 느낀 게 뭐냐. 네. 거기서 내가, 이 풍수가 무시할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 그 부동산이, 근데, 나도 내가 말을 했지만, 그렇다고 내가 신기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머릿속에서 내 이론과 해가지고, 내가 표현한 것인데, 아니, 여기는 왜 신도들이 두 표로 갈려져서, 싸움이 벌어져서, 신도들이 다, 뭐, 박살을 났겠네요. 그러니까. 그 부동산이 뭐란 게, 어떻게 아세요? 이러는 거예요. 저런 너무 잘 지나서. 막 북도 큰 거 걸어놓고. 근데, 이 배치가 순리를 따르지 않았어. 순리를.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두 표로 갈라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집도 마찬가지예요. 집 질 때도 잘못 지으면, 내가 우리, 밝히기 그런데, 네. 내 모 교수 집도 그랬어. 초대를 해서 갔어. 아니, 교수님, 이 집은 두 집 살림만 해요? 아니, 이 사람이 남의 가정사를, 집도 그렇고, 모든 게, 그러한 기운에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뭐랄까, 팔자는 숙명이거든. 바꿀 수가 없어. 그래서 숙명적인 부분은 내가 태어나는 지역, 부모, 형제, 이런 것들은 크게는 국가, 이거는 바꿀 수가 없어.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풍수는 개인의 의지야, 노력이야. 이거에 의해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적극적인 개념이지.
근데 우리가 팔자는 내가 숙명이니까 수용해버려야 되는 거지만 이것은 내가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서 개선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거지. 그래서 이것은 실용하게. 근데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음. 그렇게 교수님이 사주도 하시니까 그렇게 그 집에 가서 이제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다. 그 상태에 이 사람 사주를 봤을 때도 그렇게 바람을 핀다든지 두 집 살림 한다는 게 나올까요? 안 그런 경우가 많아. 사주하고는 별개 문제로. 별개 문제. 그러니까 아까 막 어떻게 보면 좀 중구난방인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아까 내가 얘기한 그거야. 여기에 그러니까 그 기운, 5가지 기운, 이 세상 모든 걸 기로 이루어졌다는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그 이해가 가능해져. 자, 지금 여기에 냉기가 확 돌아. 춥잖아. 추워.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나는 난로나 따뜻한 옷을 입게 돼 있어. 요즘 이제 날이 추워지니까 내가 옷을 두껍게 입고 나오잖아. 누가 안 시켰거든? 그건 뭐냐? 기의 변화야. 그런데 이 집의 기운이 서로가 화합하지 못하는 흩어지는 기운으로 되어 있다면 나도 모르게 부부가 서로 자꾸 반목을 하게 돼. 팔자를 떠나서. 근데 팔자가 비록 안 좋다 하더라도 그 환경이 좋아지면 이러잖아. 요즘 그런 부부 많잖아. 쇼윈도 부부가 많잖아. 집에서는 말도 안 해. 그런데 모임에 나갔어. 그때는 또 굉장히 친한 척 하잖아.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인간이 하는 행위지만 이 집의 기운이라는 게 이 사람들을 화합할 수 있는 화목한 기운이 도는 경우하고 찬 기운이 계속 도는 거하고 달라져. 그래서 이 기운이 흩어지는 기운이 있으면 사람들이 가족이 화목이 안 해지나 자꾸 뿔뿔이 흩어져.